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이고 여러분은 울산 호두까기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나왔던 드라마였죠. 블랙미러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 공전의 히트를 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제들이 되게 AI 아니면 기계들이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사람들한테 많은 흥미를 끌었었는데, 그럼 과연 이 AI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AI 하나가 만들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사람 한 명이 만 년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 양을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럼 AI를 갖다가 일주일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갖다가 했어요. 그럼 7만 년이죠. 예. 근데 일주일 그 AI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먼저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지식의 양, 처리하는 지식의 정보의 양이 7만 년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늦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1등 아니면은 AI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자칭 전문가시고 실제로 석사까지 학위가 있으신 우리 갤프스님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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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네요. 얼마 만이죠, 저희가? 한 달 좀 넘었나요? 근데 생각을 좀 길게 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못 만나긴 했네요. 네, 다들 바쁘시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예, 네. 아무튼 다들 좀 바쁜 삶을 보내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갤보스님, 예. 예, 오늘 이렇게 AI를 주제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이제 선택하시게 됐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노동자 신분인 지인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제 자기는 이제 생산 공장에서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장 같은 데서 하게 되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기계가 대체하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직업의 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넘어갔었죠. 예.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서 AI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아까 연희님 말씀하셨던 그런 미디어에서도 AI라는 것들이 참 비중 있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고, 이거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기계에 의해서 직업을 잃는 문제를 넘어서서 뭐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예. AI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를 나름 상상을 해보고 주어들은 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AI를 다루고자 하시는 갤프스님은 아까 석사도 따셨다고 하던데, 예. 저 AI 전공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AI는 전공이 없고요. AI 전공. 예. 저 때는 학부 3학년 때 교과 과정은 있었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때 AI에 대한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 먼 옛날에요? 예. 한 60년대 아닙니까? 아니요, 저 서당에서 배웠어요. 서당에서. 예. 아무튼. 그러면 네. 전공 분야가 컴퓨터 쪽인가? 예. 이쪽 아니신 거죠? 컴퓨터정보통신공학 그걸로 석사까지 따시고. 교수님 뵙기가 죄송해서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 그렇게 또 중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만 해도 예. 저는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하는데. 전공자라시니 제가 질문 하나만 예. 프로그램 코딩 요즘 따라 자주 들리는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입력값을 가지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절차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C 언어니 자바니 뭐 이런 랭귀지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C 언어, 자바, 벌써부터 머리가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아까 절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C 언어, 아니면 자바 같은 언어, 이런 걸 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그 절차를 기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술하는 과정을 뭐 한글로 하냐, 영어로 하냐, 요 차이가 이제 뭐 C 언어를 쓰냐 자바를 쓰냐 뭐 프로그램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해당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문장을 작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언어, 즉 예. 랭귀지를 문법에 맞춰 작성하는 과정. 이것을 풀어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 한다는 거죠. 그 절차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어떤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요즘 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코딩이 새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의 문법적인 과정을 예. 해놓은 거를 코딩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학생들이 요즘 그걸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그래도 초등 교과 과정에서는 좀 앞서 나간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뭐 알고리즘, 뭐 프로그램, 예. 코딩 이게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약간 쉽게 좀 비유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죠. 예. 그러니까 라면 뒤에 보면은 조리예라고 해갖고는 어떻게 1번 물을 얼마나 넣고 2번 뭐 3분간 끓이고 제대로 근데 사람 잘 말 안 듣잖아요. 거기. 잘 말 제대로 안 됐죠. 근데 라면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라면을 끓이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물이나 냄비, 가스레인지, 면, 라면 스프 이런 입력값들이 주어지고 예. 요 입력값을 가지고 라면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면과 라면 스프를 넣고 기호에 따라서 파나 계란을 첨가하면 된다는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고 예. 그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그 과정 행위를 자체를 갖다가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라면 끓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니까 엄청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과 코딩 같은 말을 이제 잘 비유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AI랑 또 연결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안 와닿아요, 잘. 혹시 투노님, 연희님, AI 인공지능하고 오토메이션 자동화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별로 크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데 알아보니까 조금 관심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메뉴는 커피 믹스하고 카누 딱 2개 팔아요. 그 혹시 김연아 선수가 있는 커피 믹스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가 비어진 커피 믹스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공유가 광고하는 카누하고 딱 2개. 호만 말씀하세요. 불호가 얘기 들어가면은 예. 공유 팬들 찾아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악플러들 지금 뭐 하십니까? 울산 호들까기 아주 제가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사람이 이거 커피 파는 거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냥 주문 받아갖고는 커피 2개 중에 하나만 타주면 되는 거라서 뭘 절차를 갖다 생각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갖고는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이거를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예. 자, 이거를 갖다가 무인점포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은 커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상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은 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우리 겔포스님께서 말씀하는 걸 상상을 한번 예. 해보시죠. 자, 어떤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자, 85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물 예. 200ml 정도. 그 다음에 종이컵 하나. 입력값이 주어지고요. 예. 종이컵에다 커피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예. 티스푼을 종이컵 바닥에 닿도록 해서 왼쪽으로 2바퀴 반을 휘저어준다. 예. 요래서 판다. 요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 커피 자동 판매 기계를 예.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거 AI인가요? 저는 AI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동화죠. 이거는 그냥 그냥 입력값에 의해서 내가 심어놓은 알고리즘만 이행을 하는 그냥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니까 그렇죠. 이건 AI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솔깃하네요. 더 없으신가요, 얘가? 그러니까 요새 그 좀 괜찮은 차들 예. 하면은 자동 주차 모드라는 게 있던데요. 그죠. 요즘 굉장히 예. 유명하잖아요. 이거 뭐 주차 못 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정말 획기적이지요. 막 이게 막 기계가 나보다 낫고 막
감탄을 하시면서 이거 AI 시대가 도래했구나, 뭐 AI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데 예. 사실 자동 주차나 자동 주행까지 가더라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AI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아, 이게 AI가 예, 아니라고요? 고도화된 오토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처음 알았네 이거. 예, 이게 주차를 자동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면은 이 차량 온 사방에 이제 센서하고 카메라 이런 것들 달고 옆 차랑 벽 사이의 간격 어디까지 차를 빼기 위해서 바퀴가 몇 도로 틀어져야 되는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은 바퀴가 또 몇 도로 조정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는 계산만 해갖고는 그걸 수행만 하는 겁니다. 예. 판단을 하지 않죠. 이 기계가 AI라고 불리려고 하면은 기계가 판단하거나 학습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 아,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예. 단순히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예. 또 그에 맞춰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AI라고 그러면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더 언급한 커피숍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연희님이 맨날 와서 어떨 때는 커피 믹스를 먹고 어떨 때는 카누를 먹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연희님이 언제 커피 믹스를 마시고 언제 카누를 마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매출 장부를 봤더니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월요일, 목요일은 믹스 커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카누를 마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는 믹스 커피를 마시고 나머지 날에는 목금에 카누를 먹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번 주에 와서 보니까 월, 화, 수를 믹스 커피를 먹고 목금을 갖다가 카누를 먹어요. 예측이 틀린 거죠. 아, 뭐, 근데 하긴 예. 사람이 뭐 항상 뭐 어떤 요일 정해가지고 아, 이날은 믹스커피 마셔야 되겠다 아니면 이날은 카누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궁금해갖고 난 이걸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막 예. 예측을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연예님을 제가 스토킹을 막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점심을 돼지국밥 먹은 날에 믹스 커피를 마시고 라면 먹은 날에는 카누를 마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갖다 수집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한 10년 정도 스토킹을 갖다가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제 저는 연희님이 금요일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연희님이 어제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했고 오늘 아침에 해장을 하려고 컵라면을 먹었고 오늘 점심에 투노리님을 만나고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오늘 오후 2시쯤 와서 여기서 믹스 커피를 주문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어요. 스토킹 제대로 했네요. 와, 무섭다. 저는 이렇게 연희님 일거수일투족을 정보값으로 입력해서 연희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는 판단을 갖다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예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약간 소름 돋을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갤포스님이 운영하는 카페를 갔는데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가 딱 놓여져 있어. 근데 다른 날 가보니까 마시고 싶은 커피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걸 주문하려고 했는데 또 그 같은 커피가 이제 책상에 이렇게 탁자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찌 보면은 오늘의 주제의식하고 점점 더 와닿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 커피숍에서 겪은 일을 갖다가 사회로 한번 확장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무서워하고 즐거워하는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연인님 시간 돼 갖고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와갖고는 주문도 하기 전에 내가 시키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딱 내놓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뭘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믹스 커피를 먹을까? 카누를 먹을까?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네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예.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오늘 이 AI에 대해서 준비한 각본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AI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짧게 다뤄볼 수도 있긴 한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엄청 고도화된 AI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고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상상력을 더해 봅시다. 촌호님께서 여행을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투노님이 10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셨는데 여행을 가는 그 계절이 여름에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투노님이 이용하는 뭐 서비스가 구글 크롬이 됐든 아니면 뭐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됐든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여행사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8년 정도, 7년 정도 이 투노의 어떤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6월 달에 자주 해외, 뭐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를 여행을 자주 간다더라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다가 구글이나 아니면 윈도우 같은 데에서 정보를 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6월 달쯤에 자주 괌이나 사이판 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돈 20만 원 정도, 다른 사람들은 한 20만 원 깎아줘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한테 20만 원 더 책정해도 돼.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찌 보면 AI를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저를 호구 만드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 AI가 지금 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그 당연히 20만 원 올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투노님은 다른 계절이면 굉장히 탄력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굳이 여행 안 가셔도 되는 역사가 있는데 2월 달에 티켓 끊을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싸게 팔아야지 왠지 갈 솔깃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침 6월 달에만 비행기표를 예약했던 그 역사가 기록이 있으니까 이때만 되면은 이 투노라는 소비자는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티켓을 안 사면 안 되는 필수 소비자가 돼버린 거죠. 그때만 가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또 여행을 가겠구나. 그래서 한번 니는 한번 20만 원 더 올려줄 테니까 한번 갈 테면 가라. 그리고 거기서 상상력을 더해보면은 뭐 물론 지금 갤포스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데 그 투노님의 프로필을 조사를 해보니까 6월 달마다 투노님이 어떤 늙은 어떤 여성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분석해 보니까 투누님의 할머니야. 할머니가 사이판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예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가격을 2, 30만 원 더 매겨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배 타고 가지 않은 이상 그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훨씬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리 저 사이판보다 제주도로 예를 드시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약간 투노님을 글로벌하게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노가 조금 글로벌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그래요? 네. 동남아처럼 좀 생겼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얘기 더 나가면 약간 이제 인신모독이 돼버리니까 얘기 약간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근데 어쨌든 이 AI가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지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가 응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떤 사회로까지도 바뀔 수 있게 될까? 갤보스님께서 혹시 좀 미래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AI가 좀 적극적으로 응용이 되는 사회가? 아까 연희님께서 예를 들었던 비행기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커피숍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커피를 파는 입장에서 내가 연희님을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가 있나요? 이 분석을 한 자료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그 투노님 말씀 따르자면은 저희가 나쁘게 보면 호구고 좋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거 변수겠네요. 그냥.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라볼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을 분석해 놓은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내가 뭐를 갖다가 좋아하고 내가 뭐를 슬퍼하고 내가 뭐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사실은 살짝 불안합니다. 실수라는 걸 갖다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컴퓨터에 있는 알고리즘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배가 안 고픈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아침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지만은 분석된 자료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너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된 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끼워 맞춰지는 게 되는 상황이 이게 사실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다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내 정보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는데 예. 혹시 내 정보를 누가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보를 조금씩 기계에 맞게끔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정도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분석해놓은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믿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예.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내가 누군가 변형을 갖다가 해놨어요. 예. 그럼 나는 그 알고리즘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예. 만약에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뭐 극소수가 그런 부분을 이제 당했다면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알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그 사람만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이 쓰레기 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업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기업의 인재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뽑았으면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 기업은 괜찮아졌으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인데 이런 제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관상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 삼성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옆에 역술가나 관상가를 놓고 인원을 뽑았다라는 얘기가 SK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사람의 얼굴로부터 파악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명 인간 AI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이 사업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기업에서 실제 기계를 통한 AI를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을 면접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남긴 기록,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 유튜브에서 뭘 받는 기록,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면접에서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은 인간이 뭐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끼를 못 부리는 거죠. 면접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정보에 의해서 일할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딱 구분 바로 짓는 거죠. 그렇죠. 자, 소개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개팅. 소개팅 좋죠. 예. 행복합니다. 소개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갖고 너끼리 연락을 해봐라. 그래갖고 소개팅 하러 갈 때 그 두근거림 있잖아요. 어떤 예. 사람이 나와 있을까. 예. 그죠. 실망은 뒷단계지만은 앞에서 그 좀 설레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소개팅 할 때 정보가 웬만하면 다 주어져 있죠. 휴대폰 번호만 받는 순간에 카카오톡부터 프로필 사진부터 확인을 갖다가 하죠. 우리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재밌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끊겨버렸어요. 예, 맥락이 다 끊겨버렸는데. 할 말이 없나? 아니 근데 예전만큼 그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어진 거죠. 어떤 사람이 나올까라는 인간적인 기대감, 이 정보가 과잉됨으로 해서 이것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돼버린 상태에서 만남이 재밌나요 정말? 네, 저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면은 되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상상이 되고 되게 기대감이 높게 잡히는데 우선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외모가 내 스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프로필을 보고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기대감은 맞춰진다는 거죠. 그 외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이 불확실한 정보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있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춘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기대감. 이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막연해. 두려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당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소개팅을 만나러 갈 때는 시급을 10만 원을 못 벌어. 그럼 그거 매몰 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만약에 만나는 여성에 대해서 혹은 그 이성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기대감보다는? 자, 그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게 인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를 갖다가 만들고 정치 행위를 하고 그렇죠. 무리지어 살고 예.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도 그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신과 종교가 만드신 거죠. 내가 불안한데 예. 어디다가 이거 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싫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이기 때문에 예.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기원하는 대상을 갖다가 만들어낸 게 신인 거죠. 지금도 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상담을 하러 점집에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점을 보는 대상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많이 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갖다가 해라 그런 행동 규정을 갖다가 상담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관상가들이나 역술가들은 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내에서 정보 몇 그렇죠. 개만 추합하면은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종교라든가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기계가 대체를 갖다가 하는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갖다 해보죠. 오히려 경제학자들 엄청 좋아할 네. 할 텐데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없어지지만 이게 내가 생명체로서 내 의미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내 생명체로서 기계의 내 노예가 되지 않나요? 거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평가당하는 사람은 기계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게 생명체로서 인격체로서 존재를 하는 내 스스로의 의미가 예. 이 사회 안에서 예. 회사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나를 분석해 놓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씁쓸한 일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거의 신급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공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근데 공대 나오셨잖아요, 지금. 캠퍼스님은. 저도 공대 나왔어요. 두 분 다 공대 나오셨어요? 세상에. 석사 받고 농사 짓다가 망해서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비주류 예, 공대가 비주류죠. 되셨는데, 다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과거와 같이 옛날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농장에서 쫓겨난 농노들이 그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과연 신세계형, 그러니까 21세기형 러다이트 운동은 과연 가능할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AI를 갖다가 한다라는 것이 뭐 기계가 형체를 가진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부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인터넷, 예. 페이스북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정보가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러다이트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이 정보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한국 드라마도 있잖아요. 또 듀얼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모든 스마트 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딱 정해진 그 기기가 정해준 그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AI에 의해서 그것 따라 움직이고 예. 그리고 그 외 밖에 있는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그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달란 거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티가 아닌 곳은 범죄의 도시란 거죠. 범죄가 언제 일어나도 무방한 도시고 스마트 시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범죄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투노님의 예시보다도 실제 우리가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에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실버스타 스텔론하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왔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계가 일정 정도 질서를 부여한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행동을 조작하고 혹은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많이 보여져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혹시 연희님은 이런 영화를 본 게 이런 영화 자주 봐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그런 영화들이 올라와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채널 CGV나 OCL 같은 데에서 예,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정복 당하고 있는지 알고.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블랙미러 같은 데에서 점점 현실과 가까워지는
미래에 AI가 지배하는 사회가 인간들을 어떻게 옥죄고 인간들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갖다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루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이 AI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발전하는 AI 사회에서 러다이트 같은 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갤포스님의 투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뭐 답이 없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까지 뭐 좀 정치적인 일로 해갖고는 페이스북 같은 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생각이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처럼 이렇게 정리가 계속 되어가면서 사실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거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있는가? 관음증적 측면도 있지만은 나의 정보를 갖다가 굳이 내가 왜 노출을 시켜줘야 되나? 나는 내가 판단하는 나로서 존재를 갖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면은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점점 더 그 우리 갤포스님의 행동 양식이 만약에 알고리즘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쉬워지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그 불확실성을 높임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면을 좀 강조하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 다시 농사를 지으러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농사 지으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 우리 투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는 세상 사실 오늘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예, 또 투노님은 어떻게 좀 저는 AI에 있어서 발전하는 세상보다 우리가 지금 현 인류가 저희 한 1700년 가까이 거의 뭐 농경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사람들도 그만큼 이제 혜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그 발전하는 사회가 우리한테 꼭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AI까지 내 삶의 결정권이 없는 기계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세상까지 발전해야 될까? 참 걱정이 좀 되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 생각은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우리 갤포스님께서 선택하신 주제가 좀 생각보다 좀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녹음하기 전에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 옛날 얼마 안 됐습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중에 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지구에 이제 혼자 사는 그 고물 처리 기계가 이제 인간은 이미 지구가 너무 황폐화돼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어떻게 모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간들을 지구로 불러들이는 그런 내용의 그 디즈니 영화인데 픽사 영화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주선의 선장은 명목상으로는 인간인데 실제 그걸 운전하는 거는 AI 기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만에다가 뼈가 다 삭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 딱 적응이 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영화 말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부족하지만 다시 그 인류의 그런 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AI한테 맡기는 만큼 우리가 분명 포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AI에게 설사 다 맡기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야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AI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할까요? AI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답이 오히려 간단한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되게 사용자가 될 거고 기업가가 될 건데 저는 오히려 그 AI를 사용하는 반경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활용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면접 같은 걸 보면은 면접을 뽑아놨더니 얘가 별로 일을 잘 못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AI 같은 그 스크리닝을 도입을 하면 사람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경제계 일부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AI가 분석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아놨으면 나중에 만약에 기업이 어떤 일을 겪을지 누가 압니까? 경기가 갑자기 크게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원하는 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냥 오너의 말을 잘 듣는 순응하는 사람을 만약에 인재상을 뽑아놨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AI가 해결해주지 못한 다양성 혹은 변화무쌍한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변수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AI가 면접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한 회사면은 직원을 안 뽑죠. AI한테 일을 시키면 되지.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맞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AI를 활용하는 인간 세상의 그 규칙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깨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 질서를 뛰어넘는 노력을 오히려 하게 되면 될수록 또 새로운 세상은 또 은근히 또 빨리 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공상을 한번 펼쳐보게 되네요. 저는 갑자기 스럽게 생각이 든 게 인공지능은 굳이 좀 천천히 만들어도 좀 상관없지 않나. 그런데 사람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계 자동화, 오토메이션 여기까지는 계속 발전을 하되 인공지능은 조금 속도를 좀 낮춰도.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선언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AI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빨리 개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I가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있냐면은 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AI 하나가 만들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사람 한 명이 만 년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 양을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럼 AI를 갖다가 일주일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갖다가 했어요. 그럼 7만 년이죠. 예. 근데 일주일 그 AI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먼저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지식의 양 처리해내는 지식의 정보의 양이 7만 년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늦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1등 아니면은 AI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뒤처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로 도태될 수도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오히려 AI의 도입은 훨씬 더 가속화될 텐데 문제는 여기서 인간들이 이 질서를 거부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질서에 적응하더라도 스스로가 새로운 인간이 AI하고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약간 후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만드는 회사나 그 국가 권력기관 쪽에서는 분명히 이걸 갖고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용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못 돌아가게끔 이용을 하려고 하고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 영화의 예로 돌아가지만 뭐 영화 이글아이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AI 시스템이 미국 사회의 모든 뭐 ATM기부터 해서 CCTV까지 다 조작을 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그런 영화의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AI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AI가 자체적인 지능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굉장히 아포칼립스적으로 이제 충격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뭐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인류는 여기서 역사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4,000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피라미드부터 해서 우주선까지 쏘는 거 고생 많으셨고 이제 AI에게 넘겨주는 걸로. 아니요, 이게
인류는 반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아틀란티스처럼 또 예. 언제 또 인류가 한번 싹 무너졌다가 다시 또 생길지는 몰라요. 아, 그럼 약간 구석기 시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겁니까? 다시 채집 생활부터 아, 이런 거 반복 못 합니다. 수렵 생활부터. 아, 이게 뭐 20년 좀 넘게 산 저도 다시 살라 그러면 다시 못 살 것 같은데, 4,000년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거 못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AI가 경제계 쪽으로 산업 쪽인 측면으로 확 퍼져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죠? 근데 생산은 잘 된다. AI가 해요. 예. 그럼 구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AI로 돌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또 이제 게임 얘기인데, 디트로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안드로이드들이 책 만든다고 바쁘시다 하더만 지금 게임도 하고 지금. 왜냐면 영화도 보고 상상력은 풍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지금 보면은 자동차 공장이 엄청 많은데 다 망한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AI 안드로이드들이 사람들이 굳은 일 같은 거를 자기들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력도 떨어지는데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그런 세계관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다음 주제가 오늘 우리 투노님께서 준비한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찌 보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소득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밑발판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긍정적으로 예. 작용했을 때 얘기죠. 만약에 왜냐하면 기계들이 실제 생산직을 다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비해서 만약 찾아낸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찔러주면서 야 물건 사 괜찮아 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사회주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사회주의자는 저 하나뿐 아니었습니까? MC주의자. MC주의자. 진성 사회주의자.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AI 이 문제, 앞으로도 새로운 일들은 많이 벌어지겠지만, 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 AI 주제 잘 꺼내주셨고요. 예, 그러면 이 화를 끝내기 전에 저희 울산 호두과기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줄평. 예, 한 줄평은 아마 지금 준비가 다들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안 됐어요.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생각나는 거 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우리 겔포스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좀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노님. AI 누가 만들든지 다 때리 뽑고 싶네요. 굉장히 러다이트적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애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연희님. AI가 새로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AI라는 새로운 신이 강림하셨다. 과연 진짜 AI는 너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개가 너무 많아서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거의 신과 같은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거의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죠. 예. 어쨌든 참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사이파이적인 상상도 한번 가미해 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AI가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져야 되며 또 어떤 세상이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울산 호두까기 끝내기 전에 우리 구호가 있죠? 예, 아마 오래되셔서 다 까먹으셨을 텐데 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까먹어도 제가 이미 진행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자, 다음에 또 봐요.